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조금 더 브릿지 자세 유지. 너무 힘듦. 정말 너무 힘듦. 하나 둘 셋. 자, 들어와. 유나의 작업실 라디오 제3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을 건너뛴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가을 건너뛴 것 같죠. 아니 좀 가을 옷을 꺼내볼까? 이제 좀 스웨이드 같은 거 입어볼까? 근데 아직 좀 너무 더울까? 막 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패딩 됐어 지금. 그래서 잃어버린 가을을 찾습니다. 가을 전어 드셨나요? 가을 전어. 저희 집 앞에 전어를 파는 집이 있던데 아직 안 먹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그런 밈 봤는데 며느리가 집 나간 시어머니는 한 마리 더 드립니다. 뭐 이런 밈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뭔 소리냐고? 시어머니가 집을 왜 나가? 아니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집에 시어머니께는 가을 전어를 한 마리 더 드린다고. 그래야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니까. 그 얘기였어요. 자, 이제 주절주절 그만하고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준비되셨어요? 네. 이번 윤장라의 주제는 가을. 가을 하면 역시 수학의 계절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예전에는 수학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좀 있다고 느꼈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집이 올해 처음으로 벼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약 15년 전쯤 아빠가 주말 농장과 귀농을 준비하시면서 강원도 홍천에 터를 잡으셨고 원래 땅 주인이시던 할아버지께서 벼농사를 계속 지으셨었는데 할아버지가 나이도 있으시고 작년에 좋은 곳으로 멀리 떠나셨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첫 벼농사, 여러분 농부 선배님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요. 잡초는 뽑아도 끝이 없고 뽑아놓고 뒤돌아보면 그새 또 자라있는 것 같고 그렇게 더운 날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벼를 올해 추석에 끝나고 첫 수확했습니다. 이야, 이게 내 손으로 직접 키워서 그런가 밥맛이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수확한 맛있는 쌀은 판매는 안 하고 친척, 지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이게 뭔가 보람차네요. 농부유나 선배님 아시겠죠? 마크 뿌듯하고 마크 알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밥 공기는 싹싹 깨끗하게 비우게 되더라고요. 신청곡은 윤하의 내일도 맑은 하늘처럼 신청합니다. 저 지인 될래요. 이야, 대단하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와, 아니 뭐 유나농부 선배님이라고 하셨는데 전 사실 농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텃밭도 아니야. 화분이거든요. 화분이라서 좀 죄송한데 농부님들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게 이게 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 집에서 진짜 조그만하게 화분에다가 해가지고서는 뭐 있지 우리 집? 상추, 고추, 청경채, 블루베리, 레몬, 그리고 회사에서 딸기 주셔가지고 깻잎 있고 땅두릅 있고 로즈마리, 애플민트, 토마토도 있었어. 맞아, 방울토마토도. 농사는 가성비는 아닙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정성으로 이걸 주더라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안 되고, 근데 이거를 무사히 길러내서 쌀을 다 이렇게 타작을 해가지고 이 주변 분들한테 이 귀한 것들, 나의 시간과 노력과 또 자연이 준 선물들을 이렇게 다 선물을 드리고 나면 정말 뿌듯하죠. 저는 상추랑 고추 정도지만 뜯어서 드릴 때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고생 끝에 밥이 온다. 진짜 이게 밥 한 그릇이 이렇게 나오고 또 반찬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집에서 밥에다 반찬에 찌개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 들어간 이미 정성이 엄청난 거예요. 정말 음식 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자, 다음 사연도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유나 언니, 가을이 주제라니까 문득 생각난 일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 예뻐서 학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날 있지. 완전 있지. 그래서 땡땡이 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몰래 학교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낙엽이 잔뜩 쌓여 있어서 그걸 모아서 침대처럼 깔고 누워서 놀았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기분 좋았어요. 한참 놀다가 야, 학원 끝날 시간이다 하길래 정신없이 내려왔는데 신발에도 그렇고 옷에도 미처 털지 못한 낙엽이 붙어있어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엄마가 너 산에 갔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서 혼날 것 같으면 그 입을 꾹 닫고 있는 버릇이 있거든요. 엄마는 잠깐 저를 조용히 쳐다보다가 손발 씻고 와! 하고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간식으로 고구마를 구워주셔서 먹다가 긴장이 풀려서 산에서 놀던 얘기를 쫑알쫑알 신나게 떠들었는데 엄마는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웃으면서 제 얘기를 다 들어주셨죠. 지금 생각해도 유난히 따뜻하게 남은 어릴 적 가을의 한 장면이에요. 신청곡은 가을만 되면 꼭 듣게 되는 노래 느린 우체통 부탁드려요. 추신 봐줄 때 멈췄어야 하는데 엄마가 한 번 봐주니까 계속 땡땡이 치다 나중에 뒤지게 맞고 성실하게 학원에 출석했답니다. 아 진짜 웃겨. 아니 뭐 오락실도 아니고 산에 간 거 너무 좋다. 친구들이랑 낙엽을 이렇게 그쵸. 그 바스락거리는 낙엽 속에 벌레도 진짜 많았을 텐데 그거를 그때는 막 이렇게 산에 굴러다니고 어릴 때는 그게 돼. 그죠?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하셨어? 엄마 같이 산에 가지 않았잖아. 산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산에 간 거 알고 있지? 우리 엄마도 중학생 때 학원 안 가고 PC방 갔는데 엄마가 PC방으로 외투만 전달해주고 가심. 부모의 사랑이라는. 아니 너무 추우니까 갖다 주신 건데 그래 근데 그 피가 다 어디서 왔겠어. 엄마 아빠도 다 갔었던 거지. 저희 아버지 대표적으로 만화방 만돌이 출신입니다. 아주 만화방에 계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만화방에 주로 계셨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려 나오시곤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느린 우체통이라는 곡을 쓰게 된 건 제가 한참 좀 싱숭생숭하고 생각이 많을 때 드라이브하러 영종도에 많이 갔었거든요. 인천공항에 가면 아무리 새벽이고 밤이어도 사람이 많으니까 좀 복작복작하고 이 시간에 나만 깨어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위로가 너무 안도가 돼가지고 이제 자주 갔었는데 그래서 그 영종도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에 느린 우체통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하트로 된 플라스틱 자물쇠 거리 같은 걸로 막 소원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써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특히나 남산에 그 자물쇠 있을 때는 좀 뭐랄까 되게 우리 사랑 영원히 막 이런 이야기들 기념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종도 휴게소에 걸려있는 글들은 보면 너무 다 간절하더라고요.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되게 많아요. 남산에 헤어진 연인이랑 걸은 자물쇠 자르러 가야 되는데 웃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거 알아서 잘라주실 거예요. 네. 그냥 두세요. 그거 뭐 내가 잘라가지고 그 잘랐다가 또 버리기도 그렇고 그러고 자물쇠를 왜 거기다 걸어. 내 개인사인데. 너무 그렇게 남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랑 누구 사귄다 하면서? 걸지 마 그냥.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어떻게 해 그거 또 이렇게 또 헤어지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또 자르러 갈 거야? 그거 그 자르시는 분들은 그거 얼마나 고생이야 그거. 낭만 있긴 한데. 그거 하지 마. 그거 집에다 해. 집에다 트리에다 걸어. 트리에다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홀릭스입니다. 가을은 우리 모두가 당연코 좋아하는 계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더위가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세상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낭만을 찾고 있을 가을이 과연 아름답기만 할까요? 가을 하면 본격적으로 그 녀석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에? 바로 날아다니는 악마, 모기입니다. 어때? 개인기. 여름 내내 숨어있다가 선선해지면 그제야 나타나는 구제불능 모기들. 생각만 해도 온몸이 가려운 것 같습니다. 지친 하루를 달래기 위해 꿀같은 잠을 청하지만 어김없이 모기 앵앵거리는 소리와 함께 깨기도 하고 그렇다고 모기를 무시하면 어느새 물려서 가려움을 유발하기도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잡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숨어버리기도 하고 한 마리를 잡으면 또 한 마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진짜 너무 싫어요. 차라리 겨울이 빨리 와서 모기들이 다 얼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기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청곡은 아이명의 메리골드입니다. 마리골드의 성분 중에 날벌레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모기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개인기를 얻어냈어요. 와, 모기 성대모사 1인자. 근데 이거는 컨덴서 마이크여야만 해. 이 초지향성 마이크여야만 이게 되는 거고 다이나믹 마이크에다 대고 하면은 이건 되지 않습니다. 저 지금 잠깐 주위 둘러봤잖아요. 진짜 모기 있는 줄 알고. 이거 한 번 더 해줘요? 반응이 너무 좋은데? 한 번 더 해줘요? 이게 멍석 깔면 또 안 돼. 에코가 없는 게 낫나? 계속 이제 모기 성대모사 지금 오늘부터 개인기 연습한다. 네. 이걸 내가 왜 연습하는 거지? 제가 가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가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취업한 이후로 살이 많이 찌는 바람에 원래 입던 옷들이 안 맞게 되어서 새 옷을 많이 샀는데요. 봄, 가을 옷은 입을 수 있는 기간도 짧은데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겐 니트나 긴팔 티셔츠, 트렌치 코트 같은 옷이 없어요.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년차 때 팀장님이 요즘 고민 같은 거 있니? 라고 물어보셔서 곧 가을인데 옷이 없는 게 고민이라고 대답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실없이 대답했던 흑역사 같은데 그땐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얘기는 상사에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저께인 20일인 월요일에는 반팔티에 개복시 후드 집업을 입고 출근했었는데 또 갑자기 추워져서 어제부터는 기모 맨투맨에 경량 패딩을 입고 출근했잖아요. 역시 가을 옷은 사지 않는다라는 저의 판단이 맞았던 것 같다고 자랑해봅니다. 나 설득된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가을 옷이 진짜 얼마 못 입기. 니트, 긴팔 티셔츠. 그 긴팔 티셔츠는 좀 입을 만한데. 긴팔 티셔츠는 저는 좀 가끔 입습니다. 근데 트렌치 코트. 야, 트렌치 코트 진짜 잘 못 입어. 이거는 그날이어야 돼. 내가 트렌치 코트를 한번 이번 가을에 꼭 입겠다라고 막 기필코 막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너 진짜 날씨 되라 제발 한 번만 입자 이러다가 오늘이야 하면서 입지 않으면 트렌치 코트는 절대 안 입어져요. 트렌치 코트 입기로 결심한 날 특 나랑 똑같은 사람 천지빛깔이 나 오늘 트렌치 코트 입어야지. 그래, 오늘이야. 바로 오늘이라고. 오늘 바로 트렌치 코트 입는 거야. 딱 입고 나갔어. 와, 그날따라 다 트렌치 코트 입었네. 난리 났네. 세상에. 어떻게 심지어 나랑 똑같은 옷 다른 색깔 입은 사람도 있어. 부끄러워라. 그거 입으셨네요.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작년에 샀죠. 작년에 너무 금방 추워져가지고요. 맞아요. 못
입었었죠. 아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저는 이 색깔 잘 어울려요. 아 네네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옷 입고 서로 칭찬하기. 세계 트렌치 코트의 날 뭐야? 전 요즘 가을맞이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오, 가을 바람에 취했는지 덜컥 50회를 신청하고 방금 4번째 수업을 다녀왔어요. 오늘 수업이 체어 미니볼이길래 공? 공? 이건 좀 재밌겠는데?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공으로 이렇게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다니. 아니 의자 위에 서서 봉이랑 다리 사이에 공 끼우고 런지하고 의자 위에 서서 봉이랑 다리 사이에 잠깐만 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일어났는데 의자 위에 섰는데 봉이 여기 있어? 봉이 어디 있어? 봉이 어디 있어? 봉이랑 다리 사이에 공 끼우고 런지하고 의자에 반쯤 누워서 다리에 공 끼우고 막 그쵸. 다리 상체 동시에 올렸다 내렸다 하고 한 명이라도 못하면 막 다시 한 번 더 시킨다 하시고 못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거의 울었습니다. 예? 수업을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다리가 휘청거려 앞에 대기하던 분한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봉에 이렇게 끼고 공을 이렇게 끼고 여기다 끼고 런지를 했어.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분이 살짝 푹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겠죠? 저번 주에 50회 중 이제 47번만 더 가면 돼 했는데 오픈 1주년 이벤트에서 3회 무료 수강권 당첨돼서 다시 50회로 리셋됐어요. 제일 좋은 상품이래요. 오늘 다녀왔으니 이제 49번 남았어요. 여룬해서 콘서트 노약자석이 아니라 노강자석으로 갈게요. 노약자 노강자석. 화이팅! 신청곡은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입니다. 오늘 제 다리가 위기. 저게 운동이라고? 신종 고문 아니야? 그죠. 필라테스 좀 약간 고문 느낌 있어요.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은 아니야 들으셔도 노하진 않으실 거야. 일부러 왜 그 컨셉을 자처하고 계시잖아요. 필라테스 선생님들 굉장히 이렇게 여리여리 하신데 사실 숨은 코어 근육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되게 말씀도 나긋나긋하시고 되게 쉬울 것 같이 어렵지 않아요. 필라테스는 원래 재활 운동이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좀 자세도 같이 교정하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어렵게 진입장벽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저하고 천천히 하나씩 해가면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눕혀놓고 이제 한번 체험 수업할 때는 좀 강도가 약해.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그렇구나. 약간 이게 본 게임이구나 라는 스산한 기운이 탁 드는데 세 번째 수업부터 와 이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근육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한 번 더. 자, 공 끼우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조금 더 브릿지 자세 유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무 힘듦. 정말 너무 힘듦. 나만 혼자 근력 부족해서 스프링 달달달 소리 나는 게 최고 민망. 맞아. 그거 이렇게 발에다 끼우고서는 다리에다가 스프링 딱 낀 다음에 이렇게 쭉 밀잖아요. 밀고 천천히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갑자기 덩 하고 소리 나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 내가 버텼어야 되는데 못 버텼구나. 이번엔 정말 버텨볼 덩. 아니야 정말 다음 시간에 덩 이렇게 되지.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고 편애하는 계절이 왔네요. 살짝 서늘한 공기를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쯤 되면 버스 정류장에도 엉뜨가 켜지죠. 혹시 엉뜨가 뭔지 아시나요? 네, 엉덩이 뜨거운 거? 아니에요? 엉따 아니에요 원래? 엉따 엉덩이 따뜻한 거? 엉뜨 엉덩이 뜨거운 거? 뜨거울 정도로 따뜻한가?
오늘도 전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에 앉아 엉덩이를 뜨겁게 쥐졌답니다. 아이스보단 따뜻한 음료를 좋아해서 이렇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 들기 좋은 서늘해지는 가을이 반가워요. 또 해가 점점 짧아져서 출근길엔 떠오르는 해를, 퇴근길엔 저무는 해를 볼 수 있답니다. 딱 새녁바람과 포인트 니모를 듣기 좋은 타이밍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청곡은 새녁바람으로 할게요. 아무튼 그땐 잠깐 멈춰서 누군가에게 보내줄 사진 한 장 찍는 무드도 챙기곤 해요. 찰칵 찰칵. 무드 하니까 생각났는데 전 가을 옷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아 진짜로 지금 만나는 짝꿍도 이 착장으로 꼬셨을걸요. 무엇보다 가을을 애정하는 이유는 제 날이 있거든요. 생일이요. 2주쯤 남았는데 어떻게 보내야 하지 벌써 즐겁게 고민 중이에요. 뭘 하고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요? 그러고 보니 요즘 새우랑 게도 제철이네요. 조만간 간장게장 먹으러 가야겠네요. 이만 예약 전화 알아보러 갑니다. 언니도 맛있고 무드 있는 가을 되세요. 너무 할 말이 없나 봐. 가을이라는 주제에 대해 너무 할 말이 없는데 나 사연은 너무 쓰고 싶어. 그래서 이거 약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까지 쓰신 사연이에요. 이게 너무 웃기네. 이게 너무 웃기네. 지하철 엉뜨 너무 좋아. 아니 지하철 엉뜨 있어요 요즘? 오 그렇구나. 오 지하철 엉뜨도 그게 돼요? 저기 조절이 돼요? 안 돼. 온도 조절 못하면 너무 뜨거우면 엉덩이 땀 차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면 엉덩이 땀 뭐야. 이게 팔자. 무한대를 그리다 젖은 팔자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을을 맞이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저의 비어있는 옆구리의 시려움이에요. 그런데 올해 가을이 찾아오고 저에게는 헷갈리는 썸이 같이 찾아왔어요. What?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건지 그냥 제가 혼자 착각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루는 다른 친구가 너희 무슨 사이야? 하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착각했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맞아 아무 사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뚱한 표정으로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당황하며 어버버버거리면서 아니 그게 우리가 지금 뭐 딱히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며 변명을 했는데 그럴수록 그 사람의 표정이 더욱 뚱해지는 거 있죠. 어찌저찌 마무리를 하고 그날 그렇게 어색하게 헤어졌는데 밤에 그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말랑말랑하게 스며드는 분위기에 이거 썸 맞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혹시 그냥 저 혼자만의 짝사랑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썸이 맞으면 고백해도 될까요? 신청곡은 윤하의 크림소스 파스타를 신청합니다. 진짜 정말 그래서 뭐예요? 네? 혼자만의 짝사랑인지 아닌지 왜 물어보는 거야? 네? 아니 좀 썸을 좀 즐기라고. 그 썸 타는 시간이 진짜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 결론으로 도달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같이 쭉 산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기본 60년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빨리 뭔가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썸을 즐기세요. 최대한 그 썸을 즐기고 그 썸이 이제 무르익을 즈음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고백을 하게 되고 서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귀게 됩니다. 21살이라고요? 그럼 21살이면 100세까지 살면 야 80년이야. 빨리 가지마. 천천히 가. 네?
천천히 가십시오. 혼자만의 짝사랑인지 아닌지 뭐가 중요해 지금. 근데 나긋나긋하게 지금 대화를 하고 뭐가 어쨌든 간에 상대가 나와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라는 뜻인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만끽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 저는 2년 전 가을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시기라 마음이 싱숭생숭한 상태인데 이 와중에 한 남자와 썸을 타게 됐어요. 오! 서로 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났거든요.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분이 먼저 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해줬고 저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직장 옮기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괜찮다며 알아가자고 해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 알아가게 됐어요. 서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유나 언니 페스티벌도 함께 갔다 오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직장을 자주 옮기시네요. 잠깐만. 직장을 옮겨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우리는 많은 감정들을 마음에 담은 채 금인패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말하다 결국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2년 후인 지금 가을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됐어요.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글을 더 이상 못 써요. 신청곡 설명도 해야 해서. 저희 신청곡 블랙홀입니다. 왜냐면 그분을 만날 때 언니를 좋아한다면 많은 노래를 제가 알려줬었는데 이 노래만 자주 들었고 생각난다고 해서요. 다시 만났을 때도 들었고요. 아니 저기요? 무슨 얘기인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다시 만났냐고요? 이 와중에 싱숭생숭한 와중에 썸을 어떻게 탔고 네? 알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알아갔으며 왜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졌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만났냐고. 네? 저희가 글자 제한이 있죠. 맞아. 글자 제한 안에 너무 많은 서사를 담으려니까 힘드신 건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거 너무 하셨네요. 사람을 열받게 하는 2가지 방법은 첫 번째,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것이고 저희 윤장남 이런 식으로 끝난 사연 이어쓰기 가능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어쓰기 너무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뭐냐고 도대체. 서론과 결론만 있는 사연. 참 진짜 이 편은 윤장남 4화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지막 사연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님이 데뷔하던 2004년도 당시 23살. 서로 비슷한 감성을 지닌 것에 이끌려 그 사람과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어렸기에 1년 남짓 정도의 만남 후 헤어졌어요. 그럼에도 내 삶에 항상 여지와 여백과 여운을 남기던 단 한 사람. 8년의 시간이 흐르고 2013년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30대의 만남. 하지만 제가 문제였어요. 그때 저는 여유 없는 삶 속 굉장히 이기적이었죠.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을의 문턱 9월 30일 홍대의 한 서점에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몇 권의 책을 선물하고는 그렇게 2번째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책을 선물해 주었고 서점에서 헤어진 유일한 사람. 시간이 흘러 2024년 늦가을 저는 유나님의 바람을 처음 듣게 됩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오랜만에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숱한 고민 끝에 연락을 했습니다. 유나님의 바람 영상과 함께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 바라는 모든 것들은 바람을 타고 가기에 바람이라고 부른다고 해.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안전한 바람을 타고 잘 도달하길 바래. 그렇게 몇 번의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긴 세월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책장은 어떤 책들로 가득한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음에도 신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작가와 도서 목록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찬란한 어느 날, 40대의 우리는 반고흐 전시회에서 12년 만에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모든 문장들을 쏟아내야지만 사람다워지는 사람과 모든 문장들로 채워져야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20년의 시간을 돌아 드디어 소실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와 지난 시간 동안 희귀 난치병을 얻게 된 그 사람은 여러 연유로 인해 지금은 바로 함께할 수 없기에 10번의 사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겨우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세 번째 계절이 흘러갑니다. 10년. 그날이 오면 우리는 같은 주소지에 서로의 이름을 축약한 문패를 달기로 약속했어요. 그 시간 속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반려병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도달할 미래에 우리가 두 손을 맞잡고 정확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억만겹의 사랑을 담아 당신에게, 그리고 숨은 조력자 유나님께는 평생의 보은을, 게장콘까지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바람 신청하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나 수려한 글이었고 세월이 담기고 또 뼈에 새긴 시간이 너무나 많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응축된 순도 높은 글이라서 저도 읽으면서 너무나 빠져들었고요. 아, 참 이런 글을 저희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만남보다 기다림이 더 긴 인연인 듯 하지만 10년 후에는 기다림보다 만남이 더 긴 운명이 될 겁니다. 하셨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람이 안전한 바람을 타고 10년을 꼭 목적지에 도착하시길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먹먹하지만 꼭 함께 하시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청드리고요. 어디에 계셔도 항상 행복하시고 함께 있지 못해도 그분 생각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유나의 작업실이었고요. 유나의 작업실 라디오의 DJ 유나였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 찬란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